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도시개발법이죠. 책으로 204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하는 겁니다. 즉 신도시 건설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 목적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된 이제 대상으로 많이 보고 계시죠. 근데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하는 것은 꼭 신도시 그 주거 단지, 그러니까 신도시 고급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단지 시가지 여러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신도시는 더 정확하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뭐 진행하는 양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바로 내용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환지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섞어서 하는 혼용도 있고요. 이 수용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단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그 그러니까 주거 단지는 그러니까 택지개발법의 택지개발지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 대한 그림은 이 택지개발지구, 즉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 뭐 동탄 신도시, 판교 신도시 그쪽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환지 방식은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또 좀 익숙하게 해주셔야 되고, 개발법을 환지법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환지가 더 중요합니다. 6문제 중에 환지에서 2문제, 그러니까 수용은 2년에 한 문제니까 거의 0.5문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법 6문제죠. 204쪽에 그러니까 1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1번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쾌적한 도시개발에 필요한 이 부분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쓰는 용어는 이 법에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국토계획법에서 빠져나온 거죠. 족보가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마지막 두 가지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자리는 이제 국토계획법에 족보는 두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다가 개발사업까지, 정비사업까지 넣으면 너무 뚱뚱이가 되니까 개발사업, 개발법으로 뺐고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으로 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정의,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법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이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그 앞쪽이요. 204쪽 제일 아래 단지 또는 시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정의는 더 없습니다. 단지는 빤듯한 땅을 낸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시가지는 시가지니까 거기에 건물까지 지어서 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목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첫째 줄에 주거,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가면 주거 단지, 상가가 들어가면 상업 단지, 공장이 들어가면 산업 단지, 뭐 꿀 들어가면 꿀 단지, 된장 들어가면 된장 단지가 되는 거겠죠. 뭐 다음 쪽에 굵은 3번, 205쪽이죠. 굵은 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 3-1번 시행방식 결정,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며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요. 그 지정권자가 결정한다. 시행자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청에서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3-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동그라미 1번은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번 환지 방식은 줄여서 지대공이 되는데요. 지대공.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바꾸고, 분합, 쪼개고 붙이고, 기타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두 가지요. 첫 번째 괄호, 종전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을 2003년에 개발법으로 바꾼 겁니다. 두 번째요. 1920년대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제정 이후, 그러니까 1986년, 88년, 8688 신도시 건설,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1기 신도시 건설 사업 이전까지 대부분의 구도심, 구시가지 개발은 토지구역 정리사업
환지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 부르지 않는 곳들이 있죠. 서울에는 신도시가 있나요, 없나요? 서울에는 신도시 없죠. 그러면 서울의 시가지는 그러니까 반듯한 땅들이나 골목길이나 그러니까 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다 이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 부르는 곳이 아닌 대부분의 시가지 개발은 1920년 일제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 환지사업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2번 수용사용 방식, 그러니까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그러니까 단지 시가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사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하는 게 결국 대규모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따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3번 혼용 방식.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방식, 수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이죠. 3-1번 분할 혼용 방식도 있고 3-2번 미분할 혼용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곧 그림에서 볼 거니까 있는 거 생략하고요. 그 아래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혼용 방식에 따라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식에게 반영해야 한다. 땅을 구분할 거면 돈도 구분을 하라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래 그러니까 그 환지 방식의 비교, 그러니까 출처 서울특별시 자료입니다. 먼저 1번, 그러니까 네모 1번 환지 방식은 그냥 그림 그대로 보시면 이해가 나으시겠죠. 옛날 땅 삐뚤삐뚤하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무슨 논두렁 밭두렁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해봤자 제대로 들어설 수도 없고 큰 트럭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마을버스도 못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건물 자리를 잡아도 어느 땅은 이렇게 삐쭉빼쭉 들어서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반듯한 땅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장로 내고 새로 만든 길이 신장로죠. 채비지 공공시설 용지 정하고 채비지가 뭔지는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반듯반듯한 땅으로 다 선을 다시 그었죠. 그래서 8, 21, 37, 6, 59, 40에서요.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환지, 토지를 교환한다고요. 좀 더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8번과 6번은 종전 토지에서도 덩어리가 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큰 덩어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지 전체를 개발 계획대로 나누어 토지를 교환하고 근데 초기 사업비는 최소화되죠. 땅을 사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6개월 동안 불도저 포크레인 빌려서 둘둘둘 선 그어서 넘겨주면 되니까요. 근데 개발 이익 사유화가 우려된다. 새 땅 주인이 돼서 생기는 모든 이익들을 새 땅 주인들이 계속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사유화가 됩니다. 그 다음 쪽이요. 207쪽에 네모 2번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구역 분할 방식이요. 그러니까 수용구역과 환지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 사업 방식을 적용한다. 사업구역 경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그쪽은 수용구역 정했고 7, 8, 9, 10은 환지구역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다 돈 주고 뺏은 거죠. 신장로 내고요.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환지구역에 있던 7, 8, 9, 10에게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수용은 돈 받고 쫓겨나시는 거고 환지는 새 땅 주인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신도시 땅 주인 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선 그어진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왜 선을 이렇게 그었대? 이것 갖고 다툼이 생기겠죠. 그 아래요. 동그라미 2번 구역 미분할 방식은 그러니까 수용구역, 환지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열필지가 있으면 열필 중에서 찍어서 어느 땅은 그러니까 환지, 어느 땅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봐도 그러니까 3, 4, 8, 6은 새 땅을 받은 거고 나머지 땅들은 다 그러니까 돈 받고 쫓겨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환지 규모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고 초기 투자비가 감소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운영을 맞춰서 하면 되겠죠.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 땅을 받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땅을 환지를 할 건지 그게 엄청난 혜택이 되고 특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 갖고 그러니까 부정, 비리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또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예로 고등학교 동창들은 새 땅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툼이 있던 사람들은 다 돈 줘서 내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그림 정도는 보셨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책은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205쪽을 보고 추가 설명을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환지역. 그림으로 보셨듯이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이 있으면 제대로 쓰자는 거죠. A, B 등이 있으면 빤듯한 땅으로 바꿔서 쓰자는 겁니다. 환지 방식, 환지 사업, 예전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요. 그림 때문에 이걸 좀 바꿔서 그러니까 뒤로 빼도록 하죠.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그러니까 빤듯한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소유자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전에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제평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애국가에서 보면 땅 반듯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죠.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요? 고려시대요? 조선시대요? 아닌 거죠. 일제 때부터 그렇게 사업 반듯하게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 조선에 있던 물자들을 최대한 더 뽑아먹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생산물보다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더 생산물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다 진행을 한 게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대로 이제 새마을운동에서도 계속 진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논밭이 아닌 일반 땅에다가 한 겁니다. 시가지를 만드는 거죠. 지금 어느 곳에 그러니까 어느 오래된 주택가 갔을 때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길 막 삐뚤삐뚤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주차라도 할 수 있고 차가 거의 다 지나가기는 돼 있습니다. 다 무슨 사업이 진행된 거라고요? 환지 사업이 다 진행이 된 거죠. 다음에 수용 방식이요. 수용은 돈 주고 뺏는 거죠.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이 있으면 A 소유자, B 소유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행자가 돈을 주고 거기를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들여서 백지 상태의 소유권 한 장 만들고 한 예로 판교 신도시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입니다. 수용이 완성됐을 때 이 땅에 있던 기타 권리, 저당권, 임차권 다 돈 줘서 없앴죠. 소유권 사들였죠. B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이 완성되면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 그 전체에 등기부 딱 한 줄이죠. 소유권 딱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판교 신도시 경우에는 경기도 성남시 토주택공사 그러니까 3자 공동소유로 딱 한 줄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크게 조각내서 파는 겁니다. 하나를 조각내니까 뭐 이걸 3개로 쪼개든 2개로 쪼개든 100개로 쪼개든 그러니까 선으로 긋는 건 마음이죠. 판교 신도시는 3개로 쪼개져 있어요. 뭐 저쪽에 그 판교의 위쪽으로 보뜰마을, 그 아래 백현마을, 이쪽에 원마을이라고 해서요. 3개고 따라서 그 한 토막이 300만 제곱, 310만 제곱미터입니다. 평균 잡아서요. 물론 이제 안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큰 덩어리 하나를 내는 게 수용이죠. 그걸 법에서 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라고 얘기했고 그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규모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부터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의 신도시 건설은 대한민국 8688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 때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 여의도 개발은 국가 땅이었죠. 자기 땅 손댄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 신가지 개발이요. 그러니까 국가 땅이었고요. 안양천 주변이니까요. 서울 상계동 역시 국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들여서 한 거는 이때 8688 1기 신도시가 처음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러저러한 신도시 있었고 2기 신도시 김포, 파주, 판교, 동탄 1기 신도시에 분당,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부산 등이 있었죠. 좀 더 하다가 이제 뭐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제 신도시 건설은 하지 않겠다. 이제 건설회사에게 다 맡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돈 주고 사들이는 거죠. 돈을 주고 사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뭐 판교 신도시 뭐 100조 가까운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비싸면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땅값이 비싸면 사들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제곱미터당 10,000원, 1,000제곱미터 가진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있다고 보죠. 돈 주고 사들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그런 얘기는 빼고 고구마 농사 짓고 있던 그거 평가해서 주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밑에 공룡뼈가 묻혀 있어서 또 큰 나무가 묻혀 있어서 석유가 나올지도 모른다네. 다이아몬드가 묻혀져 있을지도 모른다네. 그런 것까지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니까 보통 얼마냐면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적게 주겠죠. 700만 원 받고 쫓겨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농사만 짓고 있어서 그 뭐 고구마 그 몇 박스 파는 것보다 땅값을 한 번에 받으니까 큰 돈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일반 시세보다는 싼 거죠. 큰 돈은 받았지만 시세보다는 싸게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수용 방식,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모든 시가지 개발은 다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어디 가는 주택가, 차는 다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고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어느 사람이 내비두고 사업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민법의 교환으로는 안 된다고요. 민법의 교환으로는 이 사람을 강제로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의 강제 교환이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법은 원래가 강제인 거죠. 수용도 강제 수용이고, 그러니까 환지도 강제 환지입니다. 공법이 우주플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제인 거고, 그래서 공법에서 강제자 쓰는 것만큼 촌티나는 거 없죠. 특별하지 않으면 공법은 다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공익사업으로 한 거죠. 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개발을 하는 거니까 옛날보다 공적 시설이 훨씬 더 많아야지. 시설이 더 들어가야죠. 구청, 보건소, 세무서, 학교, 공원, 도서관 등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겠죠. 이 땅을 중국서 사와서 붙인 게 아니라 개인 땅들에서 출렴을 한 거잖아요. 마을 잔치를 한다고요. 돼지 3마리를 잡자. 그러면 또 얼마씩 내세. 그래서 그걸로 돼지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하듯이요. 환지 사업을 하세. 개인 땅들에서 얼마씩 내자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원래 1000제곱미터를 다 받을 수가 없죠. 공적인 땅에 빠져나갔으니까 500제곱미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땅이 반토막 납니다.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하죠. 옛날 논두렁 반두렁 10,000원. 신도시 땅이라고요. 아무리 안 가도 10만 원은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니까 다들 찬성하게 됩니다. 환지와 수용의 저가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죠. 1,000만 원짜리 땅 주인이 5천만 원짜리 땅 주인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700만 원 받고 쫓겨나시게 되는 거죠. 77, 49, 7배요. 7배가 아니라 70배 차이인 거죠. 이 땅에 새 땅, 신도시 땅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모든 개발 이익들을 이분들이 계속 누리시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 때까지요. 손자 때까지 계속 해서요. 누리시게 되고 그 손자들을 뭐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688이 수용이 처음이니까 그 전에 강남 개발은 다 환지였습니다. 환지였기 때문에 강남이 그렇게 그러니까 크고 떵떵거리는 부자가 된 거죠. 수용이면은 그냥 아파트 들어온 사람 말고는 땅땅거릴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명 소유자가 있었으면 이쪽에서만 100개를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땅이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환지죠. 그럼 법적 조문으로 따져보면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빤딴 땅이 낫죠. 대지로서의 요용증진.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보다는 신장로가 낫죠. 공공시설의 정비. 이때 환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지대공이죠. 지가가 높은 경우 대지로서의 요용증진 공공시설 정비인데 땅값이 10배는 뛰게 된다고요. 뭐 솟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이 뛰게 된다고요. 뭐 지대공 미사일 아시죠? 땅에서 그러니까 공중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이요. 날아가는 헬기 미사일, 그러니까 헬기나 비행기 잡는 스팅어 미사일, 날아가는 미사일 잡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 그런 거 같이 땅값 뛰게 된다. 지대공 때 환지입니다. 더 이상 배경들을 놓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림들을 그리시면서 환지에서 2문제, 수용에서 0.5문제고요. 그다음에 법에 나오는 것 딱 그 모든 표현이 다 지금 써져 있는 거였죠. 지대공 때 환지이고,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 공급 대규모 단지 때 수용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인 거죠. 자, 이 환지에 대한 이 그림들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환지와 수용의 큰 가닥 차이를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시죠. 205쪽 보셨고 206쪽 7쪽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207쪽에 3-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의 변경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긴 한데 뭐 그거 가지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208쪽에도 굵은 4번 순환개발에 대해서 나온 적 없고 순환개발 내용은 도시정비법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거에서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조문 그러니까 내용 시험 나온 적 없고 생략을 합니다. 다음 이제 210쪽이요. 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냐 이제 그걸로도 사업의 가닥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먼저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공법 행위주체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건 국토계획법부터 농진법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3-1, 2, 3, 그다음에 4-1부터 4-8까지 그렇게 써놓으면 도움이 좋겠는데 그렇게 써놓지를 않는 거죠. 이것들을 막 이상하게 뒤섞고 놨으니 덩어리는 4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이쪽을 표현하지 않고 이 12가지를 다 쭉 열거해 놓고 나니까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냥 실제로는 덩어리는 4덩어리입니다. 책을 보시죠. 210쪽이에요. 먼저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사업의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국가, 그다음에 1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2, 3, 4에서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많이 들어간 공기업으로 2번 공공기관, 3번 국세가 조금 들어간 공기업으로 정부 출연기관, 지방세가 들어간 공기업으로 4번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그러니까 11번까지인데 가운데 9에 2가 있죠. 그래서 8가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와서 보시면 이제 그 표에 무덤이 이제 첫 번째 칸 아시죠? 국가, 지방이 행정청, 공기업과 민간은 비행정청.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칸 아시죠?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가 공적 주체,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11번, 공적 주체, 민간 왔다 갔다 성격에 따라서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초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에 쭉 12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네 번째 칸을 보시자고요. 국가를 대표하는 건 누구고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죠.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와 시군구가 있습니다. 근데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시가 대도시인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5번째 칸을 보시죠. 지정과 요청과 제한. 거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요. 보시면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 나무 잘 자라고 산토끼 잘 뛰어놀고 있던 산 싹 깎고 농사 잘 짓고 있던 그러니까 들판 싹 메꾸고 거기다 콘크리트 들이붓는다. 그게 보전 땅을 개발로 바꾸는 결정이죠. 그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요. 시댁입니다. 시댁이 지정하는 판에 국토부 장관도 5가지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시대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해달라고 자기 윗사람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그러니까 뭐 민간으로 보면요. 주민이 절실히 원한다고요. 민원을 넣는 거죠. 그 민원을 넣는 것을 그러니까 법적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고요. 제안이라고 하고 있죠. 관청 바깥에서 즉 민간과 공기업은 그러니까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저 동네에 개발 사업하게 해주세요. 토지 소유자 조합뿐만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건설회사도 어느 곳에 개발 사업 하고 싶다 제안할 수가 있죠. 공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정과 요청과 제안입니다. 어느 A가 B한테 뭐 해달라고 얘기한다고요. 요청한다고 할 수도 있고 제안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안 해서 나오셔야 돼요. 지정과 요청과 제안 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해에서만 나오면 되죠. 지정과 요청과 제안이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지우고 그냥 지정과 요청과 제안만 갖고도 그러니까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안은 해외에서 나오셔야 되고,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 잘 자라고 있던 것을 싹 밀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다. 당연히 누구예요? 시댁인 거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는 판에 국토부 장관도 할 수가 있다고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한다고요. 민원을 넣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청 바깥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됐죠. 요청은 남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문제 객관식 지문에서 시군구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안을 잡아두시면 되고, 주에서 보겠습니다만 제안을 할 때요. 이것저것 싹 제끼고 제일 꼭대기에다 제안하나요? 그게 아니죠. 절차를 밟아가야죠.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정과 요청과 제안,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12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표에서도 세 번째 칸에 열거되어 있고, 그 아래 관련 주문에서도 그러니까 1호부터 9의 2 포함해서 11호까지 12가지가 다 열거되어 있는데, 뭐 그걸 다 깊게 외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하나는 보도록 하시죠. 211쪽에 그 중에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보기 위해서 5호, 그러니까 소유자도 같이 보시죠. 5호 소유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그러니까 어느 대상 땅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먼저 정해지기 전에라도 어느 지역의 땅 주인들이 우리 동네 여기다 개발 사업하게 해주세요.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정해졌으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다수가 모여서 그러니까 아니면 또 큰 땅 가진 사람, 그러니까 땅 부자가 나서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토지 소유자. 6호 조합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야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서울 땅 주인 2명, 제주도 땅 주인 5명, 강원도 땅 주인 3명 모여서 조합 만드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다음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뭐 하게 해달라고 제안할 수는 없죠. 조합은 제안 어떻게 돼서 지정된 다음에나 만들 수 있으니까 조합은 제안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에 조합은 화살표요.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해당 구역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설립하게 되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없다. 화살표 공익사업이므로 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된다. 강제 환지, 강제 가입, 공익사업이니까요. 화살표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으므로 더 이상 수용할 게 없으며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용이라는 게 내가 내 걸 빼세요. 내가 남의 걸 빼세요. 내가 남의 걸 뺏는 게 수용이잖아요. 근데 조합이 만들어지면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됐고 모든 토지가 다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뺏으러 갈 게 없잖아요. 여기다 사업을 하니까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전부 환지 때에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이러저러한 시행자들은 그 210쪽에 있는 그 표의 세 번째 칸 한번 쭉 읽는 거로 대체하도록 하죠. 그 정도면 됐습니다. 210쪽에 있는 표로요. 그러니까 1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3, 4는 아까 말씀드렸고 국세 많이 들어간 공공기관, 3번 국세 조금 들어간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민간으로 5번 토지소유자, 6번 토지소유자 쌍모야 강제가입 조합, 7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8번 주택법의 등록사업자,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회사, 9번 토목공사 면허받은 자, 즉 토목회사 건설회사, 9의 2 부동산 개발업자, 10번 부동산 투자회사 등등이 있고요. 11번 공동출자법인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자가 서로 돈 모아서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212쪽을 보시죠. 212쪽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에서도 보셨던 내용입니다. 행정계획 2개, 3개를 세워서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212쪽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으로 설계도 결정하고요.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둘째 줄여 시설사업 도로 만드는 거는 뭐 그냥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다 도로 만든다. 위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 부지를 정하는 거고요.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땅 바꿔주는 거 없죠. 다음에요. 도로 만들어서 옛날 땅 주인에게 2평, 3평 끊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요. 그 아랫줄 개발사업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는데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을 확정하면 그러면 개발 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국시대가 지정하죠. 이 사람들을 지정권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계획이요. 시행자가 이 중에 어느 누군가가 시행자로 정해지겠죠. 시행자가 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 계획. 다음에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끝난 거죠. 땅 가지고 돈 줬잖아요. 땅 가져왔죠. 계산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걸로 끝났고. 근데 물론 수용 방식의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 억울해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 신도시 땅의 일부 땅을 돈 내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합니다. 원주민 택지. 또 거기에 전세들, 임차인으로 살고 있던 분들 나가서 어디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 돈 모아서 조그만 땅을 사서 여러 아파트를 지어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요. 이주자 택지 뭐 이제 그런 개념들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고 우리 시험범위에는 빠져 있습니다. 수용 때는 바꿔주는 게 아니니까 권리 변환 계획이 없죠. 환지 계획이요. 아까 그림도 있었습니다만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에 준다라고 하는 걸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굵은 2번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의 세부적인 가닥들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인 가닥들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가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 213쪽 보시겠습니다. 2장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2장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에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문제 중에 3문제가 이쪽에서 나와요.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정과 요청과 제한 보셨죠? 2절 개발계획 내용과 기준,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예외, 4절 도시개발구역 규모와 분할과 결합, 5절 개발구역 지정 효과, 6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있고 양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1절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이미 보셨으니까 추가해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214쪽이요. 제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굵은 1번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표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댁입니다. 둘째 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댁 이 원칙. 셋째 줄 개발구역 지정, 시댁 이 원칙. 아랫줄 정비구역 지정, 시댁만 하고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 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만 합니다. 대도시장 빠진 이유는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건축법은 어떤 정책 판단,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건에 정해진 그대로 허가 불허가인 거죠. 어느 건물에 3층짜리 기둥 50cm는 나와야 된다. 49cm면 불허가고요. 51cm면 그건 요건이 맞아서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도 어기지 않아, 어느 것도 어기지 않아야 허가가 나오겠죠.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하는 거라고요. 건축법을 빼고 나면 다 시댁이 기본입니다. 1-1번 원칙, 시댁이 지정한다.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공동으로 지정한다. X. 지금 사업을 할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걸려있는 양쪽에 걸려있는 어느 곳을 떠올려 보자고요. 자, 그런데 사업을 할 곳인데 대장이 2명이면 사업이 안 되죠.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할 자를 정한다. 네가 해.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한 명이 정한다는 거죠. 1-10번 예외.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5가지 경우에만 지정을 합니다. 예외인 거죠. 국토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2, 3, 4는 뻔한 겁니다. 1번 국가가 사업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가가 지정해야죠.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국가죠. 다른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니까 장관끼리 얘기해서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3번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로 시도자 대도시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아까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토닥거리고 다투고 있으면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지정한다고요. 4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면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죠. 1, 2, 3, 4는 당연한 얘기예요. 5번 국세 들어간 회사로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3, 4 중에서요. 국세 들어간 회사도 원래는 관청 바깥에서는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국세가 들어간 회사이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으니까 직접 세종시 날아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 특별하고 나머지 1, 2, 3, 4는 뻔한 겁니다. 또 5번 바꾸서 나오는 것도 항상 이거죠. 지방공사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X요. 지방은 지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지방이 국가에 찾아갈 일은 아닌 거죠. 굵은 2번 지정 요청. 국시대가 지정하는 거니까 시군구는 지정할 수가 없고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굵은 3번 지정 제한.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설립하는 거니까 제한할 수 없죠.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 아닌 자는 아까 이 두 가지 국세 들어간 회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었죠. 아니면 세종과 제주는 모든 권한을 다 세종, 제주가 갖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제안을 하고요. 관청의 말단, 시군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그 중에서도 민간이 제안하려면 장난하지 말라고요.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대상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환지 강제로 싹 바뀌는 거죠. 수용 강제로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요건도 없이 겨우 땅 쬐끔 가진 한두 사람이 장난으로 제안해서 검토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기본이 시군구에게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시군구는 받아서 대답을 해주라고요. 동그라미 3번 지정의 제안을 받은 아까 보셨던 국토부 장관 제주와 세종과 제주요. 또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안 내용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은 셋째 줄 이하가 핵심이죠.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넷째 줄 괄호요. 제안에 따른 사업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X요. 사업비용이 아니라고요. 다섯째 줄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행정계획 비용은 이쪽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관청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제안이 통과가 돼서 가게 되면 이분들에게 이익되는 거니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일부를. 동그라미 4번 특특시군구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곧 보시겠습니다만 개발계획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쪽이에요. 그러니까 216쪽 제일 위에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안할 수 있다가 있죠. 국토계획법 으짜짜짜짜짜 기지개 제안할 수 있죠. 기반시설 지구단위계 구역과 계획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제안할 수 있고요. 정비법 정비구역 정비사업하게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날짜 갖고는 국토계획법에서만 날짜가 나왔고 이쪽 날짜들은 초점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기지개에 대해서 제안 들어오면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한다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사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나왔었고요.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의견 차이가 컸었습니다. 소송까지도 갔었죠. 아무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빼고 그게 뭐였냐면 혼용이냐 수용이냐 이것 갖고 그렇게 소송까지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이 흐름에서 보시면 SH공사 서울하우징 서울시에서 만든 지방공사죠.
그러니까 지방공사니까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관청의 말단에게요. 시군구에게 강남구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청에게 서울시 특별시장에게 뭘 했고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안, 요청, 지정으로 이어지는 그것의 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다음에 이 첫 번째 개발계획에 아까 6가지 절이 있었죠. 큰 덩어리 6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내용, 중요한 지정과 요청과 제안을 보셨습니다. 거의 한 문제예요. 꼭 잡아두시기 바라고 또 사업의 큰 가닥들, 흐름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2절 이하 내용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